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긴 터널에 빠져나왔다는 개소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더스그룹 휴스텐 코리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상은 회장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이상은 회장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발표에서는 어떻게 했고 실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막혀가지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 앞이 캄캄했는데 이 긴 터널이 거의 다 빠져나온 것 같다.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겠다. 면회를 갔다 왔다. 11시부터 어제 매회가 잡혀 있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닥닥 일해하고 6시 기차를 타고 광명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서울구치소 인덕원에 내렸다. 그래서 얼굴이 좀 시커먼스키하면서 붉었잖아. 그리고 그게 하얘졌어. 살도 안 빠지고 피부가 하얘졌어. 그냥 완전히 하얘진 건 아니고 옛날하고 비교하면 얼굴이 너무 하얘졌는데 햇빛을 못 봐서 그런가? 뭐 이렇게 눈빛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좀 쇼카트잖아 하면서 뭐 이렇게 머리가 길었는데 웨이브 가지가 있더라고. 도시락 머리였던 건가 봐. 트럼프처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앉아갖고 우리가 말할 여가가 없어. 10분인데. 자, 일단 이게 서면에 있는 본부장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하고 하면서 나오는 말은 회장님 건강이나 잘 챙기십시오 하고 그냥 그 말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는 말이 처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일일이 다 얘기할 기억도 잘 안 난다. 우리 모고 지원에 뭐 이렇게 대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됐고 자, 지금 바로 이제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해외에 다 깔려 있어 그냥 진행하면 돼. 안에 있어도 그냥 하기가 시간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거기 있으면 범인이 더 많아. 내 신상에 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범인도 많지만 그래도 확신이 서 있거라. 나는 무죄로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팬덤들 자기 한 사람 밑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그 운명이 그 시뿐만 아니라 이제 쫙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다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혼자 드드드득 하는데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겠고 그렇더라고. 회장님은 우리 회장님을 믿고 다른 사람은 다르고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은 일은 그걸로 가면 된다. 자, 더 넓고 자시고 할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회장님 뵌 이야기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이런 정보도 또 이렇게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다 해서 쭉 나와 있고 열이 좀 많이 받아 있는 상태고 여기에 열이 좀 세기가 있어. 아니 맞아. 먼 데서 경남에서 오신 분이 영남 본부에서 오신 분이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부인을 못할 사정은 있어.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단계가 단정 지을 수 없거든.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벌금으로 될 수도 있겠다. 자, 연세가 70이지 20년 같으면 50대면 아직 뜨거운 피가 어릴 테고 자, 그 상대방 더욱더 젊으니까 그럼 한창 처음 남자 여자가 만나서 뜨겁잖아요. 그러면 좋잖아. 근데 그 딸을 데리고 왔다. 그 딸이 너무 예쁘잖아. 자, 8살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딸이었으니까 안아주고 뽀뽀하고 비비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20년 지난 어느 날 기도 안 차게 성추행으로 고소와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검사 구형이 7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이 정말 절차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실이 무엇일까? 저도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뭐 2022년 10월 달에 해가지고 뭐 경찰서 가서 조사를 왔고 연 5% 이자가 3% 이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0년 동안 살면서 처음엔 뜨겁고 좋았는데 점점 멀어지고 우리 회장님이 바람기가 또 있는가 봐. 그래서 이제 다른 자기하고 좀 서운해하니까 이제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말을 들이대면서 거짓말하고 공갈치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는가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했겠지. 이거 완전 추정의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2차 피해 2차 가해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자, 아무튼 참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법이 나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법이 낭낭끼리는 이게 처벌이 1위를 하려면 뭐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벌이 배가가 돼, 2배가 돼 해서 그래가지고 다 끝났는데 남 같았으면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중 처벌이 된다는 거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친족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게 가중 처벌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남남 같으면 그 사람이 그 세 사람이 다 가서 근무할 수가 없지 그죠 해가지고 지 자식들이니까 열어준 거 아닙니까 해서 4월 4일 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라고 해서 뜹니다.
그래서 선고 징역 몇 년 뭐 이런 거 하는 날인데 판사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변론 제기를 했어 라고 내용을 얘기하고, 변론 제기를 하는 것은 선고를 때리지 말고 한 번 더 재판 뭐 합시다 해가지고, 자 새로운 변호사가 와가지고 재판 새로 합시다 이 말이야. 자 그래가 이렇게 회장님이 앞전에 변호사한테 꼬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법정에서 그것도 정출인 것을 뭐 어느 정도 또 정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뭐 이런 내용에 따라 그놈이 얼마나 또 어떻게 까는지. 근데 이 피고인은 있잖아요, 변호사가 시키면 씹어해도 뭐 이렇게 시킨 대로 하게 돼 있다. 이재명이 뭐 대법원 얘기하면 아유 지겨워 이제 정치 막 얘기하고 있고 뭐 내 얘기를 듣고 있잖아 하면서 그냥 변호사 뭐 돈으로 갖다 뭐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뭐 손다르크의 동생이 부천에 살잖아 하면서 아유 또 막 복잡한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하수 같은 얘기들 하고 저 더 잘 되는지도 몰라. 성추행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부질러 놓고 어중간에 난화하고 또 다시 맞아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잘 되는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만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12일이었으니까 6월 12일에 만기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나온대요. 하루가 급하니까 보석 신청을 또 할 거다. 아니 보석 신청을 100번 해도 1000번 해도 분명히 안 되고 분명히 도주우려 위반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자꾸 말도 안 되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메일 계정이 일에 있으면 여기 내가 뭐고 뭐 서버 코드는 두 개를 이렇게 탈 수 있다 이거죠 하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야. 뭐 내용도 나와 있고. 추가만 보면 돼요. 그래서 7급 위에 8직급, 9직급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구조를 잡아라 이 말이다. 자 그리고 그거 안 열렸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더 좋다 뭐 쭉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하루에 3%짜리 2%짜리 자기들이 다단계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는가 봐 해서 그거 안 나간다. 회장님이 바보 이렇게 회장님이 또 앉아 있어도 다 알아. 왜냐면 그 역할을 누가 잘했냐면 손예진이 은변사가 너무 잘했어. 매일매일 일제 써가지고 보여주고 매일 면회 가거든. 쭉 내용이 나와 있고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FSD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대표이사 회장님으로 이름돼 있잖아. 그것이 이미지상 안 좋다든지 문제가 조금 걸린다 하면은 대표이사로 바꾸면 된다. 손찬조 젊은 놈이 바보짓을 하는 거야. 판단력이 그래서 뭐 M이 나오는데 야 이거 패드립까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나 모르고 못하게 하고 그 돈이 20억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회사에서는 큰 돈 아니거든. 큰 돈 아닙니다. 작년에 생각하면 지 30대잖아. 회장님이 지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그러면 지가 여기서 회장님한테 충성해서 계속 회사를 잘 지키고 하면은 영웅이 된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걸 써내면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신탁 해지 통지서를 보냈어. 이미 보냈어. 변호사가 해임하면서 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쏙 빼고 지가 다 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주식인가 지분인가 95% 지가가 있다 뭐 얘기도 하고,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 방송 2개 방송 이성이 KT는 아직 안 보이고 아예 안 보이거든요. 아예 안 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제 낮에 회장님을 만나고 왔다 해서 돈을 절대로 제가 쓸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뭐 강간이었으면 상황이 틀리지만은 성폭행이었으면 그게 아니야. 돈 뜯으려고 하는 게 딱 떨어진 마.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참 복잡해요. 이런 내용들 보면은 그냥 영양가는 없고 계속해서 남 탓하고 결국엔 시더스그룹 휴스텐 코리아가 잘 된다. 이런 논리를 갖다가 설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면 오 이런 게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한다. 강원규는 전라도에 있는 광주강, 전중강, 뭐 전주 모 플랫폼의 마누라가 그 플랫폼장이다. 플랫폼장입니다. 근데 뭐 이 양반이 트리플들은 돈 내놔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죠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오고, 판사들 재판장이 어필해서 그래서 그거는 낙관적이다 이런 얘기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이승기가 회사 이성이 얘기하는 건가요? 아무튼 자회사가 50개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없고 계속해서 이제 시더스에 대한 맨날 레파토리 똑같은 거 있죠. 제일 먼저 본 거는 뭐겠어요? 전투력이 강하다 그거 하나 보고 있을까? 다시 말해서 회장파 아닌 거는 잘라라. 임명을 받은 거야. 주 임무가 그거예요. 회장파 아닌 건 잘라라. 자, 엄벌 탄원서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소식인데, 그 알고 있는 저런 거는 그냥 뭐 그 이상은이가 이랬을 거다, 이상은이가 저랬을 거다 이런 추정상의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었을지 한번 보면 되는데요. 자, 엄벌 탄원서 보면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뭐 휴스텐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이상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돈 한 푼도 없는 경제 실정이 있었고 김규민에게 약 한 달가량 김규민의 거처에 기거할 수 있게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이를 불쌍해서 받아준 것이 본 사건의 화근이었다. 그래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데 13세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뭐 성폭행을 했다. 그 다음에 여자아이의 성땡에 뭐 피고인의 이상은 펜땡 속으로 뭐 손을 넣어서 손가락을 어떻게 했고, 뭐 성폭행을 하면서 본인은 땡이 뭐 행위를 했고, 9살짜리 여자아이의 땡기에 땡땡 구땡땡을 하면서 뭐 피고인 이상은이 뭐 자땡 행위를 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찌 천인 공로할 뭐 이럴 얘기냐 해가지고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엄벌탈원서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이게 만약에 허위 사실이면 이걸 쓴 사람들은 난리 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유사추신 불법 다단계 손예진 일당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저 8살짜리 여아를 한 번 안아준 걸로 돈을 뜯어내려는 피해자를 희롱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뻔뻔하게 합의를 하였다. 엉덩이를 한 번 만졌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좀 저는 보면 제가 이제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건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당사자는. 그리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혹시나 뭐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좀 알고 있거나 이런다면 제보를 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건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제가 시더스그룹 휴스텐코리아 뭐 이상한 회장에 대한 그런 심각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더스그룹 휴스텐코리아는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